인플레 우려로 크게 떨어졌던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간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더 이상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분석에서 보면 이번 주부터 주식시장은 시장 자체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IT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체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 미국 시장은 이틀 반등했고요. 네. 대신에 또 지난주 중반까지 아시아 시장은 또 크게 떨어졌고 인플레로 아무튼 한번 좀 흔들렸다가 시장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일단 최근 이렇게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임시직을 쓰는 것도 아니고 꽤나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예. 최근 들어서 지표에 대한 예상치 내놓는 거 보면은 너무 엉뚱합니다. 예. 지난번 고용지표 그랬죠? 예. 너무 높다는 건가요? 너무 낮다는 건가요? 아니 시장 예측치하고 실제 너무 발표되는 것에 난다.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예. 고용지표는 아주 좋을 것 같았는데 형편없이 나왔고 물가는 그렇게까지 오르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온 숫자는 엄청 높았고요. 그렇죠. 그 근원 CPI가 전월비 0.9%라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페이스로 12달 올라간다면 이거는 연율로 진짜 막 10% 10%가 넘는 넘는 그런 진짜 그게 오는데 거기다가 주말에 또 소매 판매도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4월 소매 판매 그냥 보합으로 머물렀고 예.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지난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뭐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 대만 뭐 TSMC 같은 이런 기술주들 한번 좀 공격할 만한 타이밍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기술주 중에 조금 부품한 것들 테슬라 그런 걸 쪽으로 몰빵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을 한번 공략해서 예. 나름대로 짭짤했던 것 같아요. 짭짤했던 것 같은데 대충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공략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지난주 좀 어수선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한 주간 묶음으로 보면 이 표를 보시죠. 나스닥이 조금 이렇게 2%대 하락을 했습니다만 주간으로 이런 정도입니다. 300포인트 정도의 나스닥이면 힘 좋을 때 하루 만에 만회가 가능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연초 이후 보시면 다우가 12.3, 나스닥은 4.2. 확실히 기술주가 요즘 힘을 못 쓰는 건 맞습니다. 브라질은 왜 이렇게 했냐면 요즘 뭐 코로나로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브라질이라는 건데 예. 별로였죠. 그거는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한국 지난 한 주 코스피 43.88, 1.37% 하루에 뭐 늘 보는 정도의 등락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유럽은 그냥 EU 집행위원회에서 갑자기 성장률 전망치를 훅 올린 게 컸었죠. 오히려 저렇게 상승 마감했던 지난주 그런 증시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은 이 부분 이제 오늘은 50일, 100일, 200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월가 친구들은 이쪽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쪽 부분에 나스닥 흐름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나스닥보다는 훨씬 좀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 앞으로 이제 이놈의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번 데일리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CPI 나온 날은 훌쩍 뛰어 올랐다가 이틀 다시 이렇게 안정세를 찾았지만 지금 요거는 1, 2주 내로 이 선을 갖다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여부가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FMC 의사록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좀 시장이 출렁거릴 것 같은데 아마 1.77, 1.78은 봤으니까 아마 적어도 1.8%를 10년물이 올라선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논쟁은 당장 누가 오른지가 결정나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 서머스 같은 사람은 또 이번에 블룸버그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일견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바마 때는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들어가서 서머스부터 찾았다는데. 예. 그래서 경제위원장도 맡기고 했는데 예. 이번 정부에서는 그 평생 민주당 골수 민주당원인 서머스를 갖다가 아무 자리도 안 주고 그래서 이분이 좀 빈정이 상했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아까 금리 그래프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로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런 그림은 밀리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데 그리고 우하향 저 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저 저항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 현 레벨에서 머물기만 해도 조금 시간이 가면 저 선 위로 올라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뭐 팁스 물가연동 국채 발행량을 늘리는 대신에 연준은 덜 사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연동 국채 팁스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그 얘기는 실질 금리를 좀 끌어올려서 예. 그냥 국채 수익률은 그냥 횡보를 하더라도 실질 금리를 좀 끌어올리면서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추이를 타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자 하는 예. 그런 시도도 좀 보여집니다. 예. 네. 글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으로 쭉 밀고 가면서 하락 추세선을 그냥 옆으로 이탈을 하고 그냥 올라서 버리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올라가서 올라가는. 1.7% 넘어서 2% 가고 뭐 이런 형태로서 진행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6월 달서부터 3분기 내내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좀 약해지는 그런 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에 따른 영향이 또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게 앞으로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무슨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관련해서 투기 세력 때려잡겠다고 또 나서는 거 보니까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서 인플레가 더 시장 이슈화되거나 시장을 갖다가 압박하는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 쪽에는 정책 당국도 일단 각은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예.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IT 그 대형주들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뭐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예. 같은 경우에는 SB 노스스타가 굉장히 많이 그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거의 6조 정도 되는 6조가 거죠. 넘더라고요. 6조 정도 손실을 봐서 이게 그쪽은 이제 청산해 버리고 이 앞으로 이제 다른 쪽 스타트업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IT 대형주들이 주가가 떨어진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이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이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뱅크도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뭐 뉴스에서 그렇게 주목은 받지는 않습니다만 예. 우선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거 지난주 후반에 자 나스닥을 떠나는 나스닥 고려 연합 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결국 다시 스타트업에 집중한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는 자 벤처 캐피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쿠팡도 처음에 되니 안 되니 했다가 이번에 상장해서 대박 터뜨렸고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SBG는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작년에 SB 노스타 뭐 북쪽에 있는 별이란 뜻이죠. 투자회사 이게 헤지펀드입니다. 여기다 기술주에다 수십억 달러를 넣고 거기다가 옵션까지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2020년 회계연도 이 친구들은 4월 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 말이 이제 2020 회계연도인데 파생 상품 거래로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가 넘는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 나스닥 고래. 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죠. 6조 손실을 입고 후퇴를 하는데 손 회장이 여기다가 애초에 한 5억 5천만 달러 정도 자본금의 3분의 1을 개인적으로 투자했고 이거는 초대형 기술주 대량 배팅하는 도구로 점점 이렇게 쓰였는데 자 이게 당시 소프트뱅크는 첫 번째 스타트업 펀드인 비전 펀드가 손실을 입었다. 그 무슨 손실인가 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조금 거슬러 가보시죠. 작년 2월 초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에서 헤지 펀드를 갖다가 자회사 비슷하게 해서 하나 만드는데 예. 여기 내부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펀드 CEO는 라지브 미스라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인도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00억 달러 비전 펀드를 책임진 이 라지브 미스라가 헤지 펀드 스타일로 이제 하나의 더 펀드를 만드는데 이게 소프트뱅크 내부에서 그 당시에도 이미 분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창업자 손정희 회장과의 그 비전과 좀 배치되는 거죠. 예. 손 회장은 주로 스타트업 투자해서 이들 기업 투자한 기업도 성장하면 과실을 같이 얻는 이런 쪽인데 이거는 지금 헤지펀드 결국 뭐냐 하면은 돈 넣고 돈 먹기 판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조금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비전 펀드가 그때 사실 손실이 막대하다 했던 이유가 그 뭡니까 위워크 그리고 반려견 산책 어플 회사 웩 같은 거 이런 데다가 투자했다가 코로나 두드려 맞으면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겁니다. 야 이거 그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거에서 손실이 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시장 들어가서 한 판 땡기자. 그래서 이 양반이 도이치은행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측근으로 두고 있었던 악샤의 나에타라는 친구. 이 친구도 인도예요. 예. 이 친구한테 SB 노스타를 맡긴 겁니다. 아부다비에 있어요. 저 두바이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죠. 작년 2월의 기사인데 자 작년 9월 초, 9월 3일, 9월 4일 이 무렵에 이제 나스닥 거래가 회자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운을 뗀 건 헤지펀드예요. 제로 헤지였어요. 소프트뱅크가 이 미스테리한 시장에서 콜옵션 많이 산 세력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했는데 소프트뱅크로 밝혀졌다 했고 그 다음 날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나스닥 거래는 소프트뱅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보시면은 그때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여기서 많은 그래프가 있는 와중에 빨간색을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싱글스탁 콜이니까 개별 주식 콜옵션이에요. 이게 갑자기 늘어납니다. 콜옵션 매수가. 예.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여기 소프트뱅크가 주도도 했지만 작년에 아무 할 거 없던 경마장도 못 가, 카지노도 못 가, 보드카 하다못해 보드카페도 못 가, 너댓 명 모여서 광 팔면서 고스톱도 못 치는 팬데믹에 개인들이 그 당시 차트입니다. 작년 9월 개인들의 콜 옵션 바이에서 풋 옵션 바이를 뺀 비율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예. 전부 콜에 베팅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폴에 많이 배팅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당시 재밌었던 건 말이죠. 아시다시피 빅스하고 지수는 이렇게 역의 방향 아닙니까? 주가 빠질 때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커지고 이런데 이때는 나스닥도 확 올라가는 와중에 여름에 빅스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빅스 산출에 있어서는 옵션 가격이나 옵션 변동성도 포함되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제로 헤지가 소프트뱅크 9월 4일 날은 또 파이낸셜 타임스가 나스닥 고래는 소프트뱅크라고 했던 때가 요 시점인데 요때 아마 소프트뱅크는 한번 바짝 당겨서 옵션까지 당기면서 한번 장을 훅 한번 끌어올렸는데 예. 그 이후에도 지금 나스닥은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쓴다는 게 예, 파생을 그렇죠. 갖다 손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쭉 요약하게 되면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한번 흔들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 차입을 일으켜서 했기 때문에 네. 중간에 한 번 정도 흔들릴 때 거기에 따른 손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프트뱅크만의 문제겠느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가 되겠죠. 그 그리고 알케고스도 나왔던 것이고 한데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1일자 파이낸셜 보도입니다. 예, 작년 11월 11일 같으면 이 무렵입니다. 예, 이 무렵인데 이 무렵에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37억 달러예요. 예,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나스닥은 쭉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까 나온 거는 뭐죠? 56억 불인가? 예, 애초에 작년 11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손실이 더 커진 거죠. 제가 내리는 결론. 이 친구들 선수 아닙니다. 예, 나름 선수라고 무슨 뭐 데리고 와서 저렇게 했나 본데 그냥 작년 한 해 저거는 보너스든 뭐든 뭐 보너스가 됐건 연봉이 됐건 챙겼고 예. 그냥 굉장히 박한 평가를 주시네요. 박한 평가를 줄 수밖에요. 저렇게 저가 고래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여기서 선수 아니다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폐가 노출되면은 그 누구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소프트뱅크 아니라 소프트뱅크 할배라도 예. 폐가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지금 콜옵션을 갖다 완전 땡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대만 증시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가 조금 휘청했던 거는 물론 예. 주말에는 4% 반등을 했습니다만 매일매일 포지션 내역까지 공개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선수들 큰 손들 입장에 봐서는 언제든지 한번 공략하고자 하면은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쪽에 이만큼 들고 있는데 이거 광고하면서 이거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글쎄 이게 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저희도 그렇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가속을 붙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얼마만큼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른바 차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일단이 조금씩 보이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소프트뱅크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